로 좀 지수가 계속 빠지고 네. 있습니다. 반등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눈여겨봐야 할 섹터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어, 좀 긴 호흡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기회. 앞서서 잠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좀 긴 호흡에서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를 생각을 하는 호흡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 그리고 오히려 달러나 채권 좀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짧은 시그널 2300선 전후에서는 반등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전략적으로는 좀 방어적인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료에 뭐 배당주, 방어주, 뭐 통신, 음식료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펀드 매니저들, 뭐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을 90% 이상 가져가야 되시는 분들에게는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실익이 없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시장보다는 덜 하락한다라는 차원에서 통신, 뭐 배당주, 뭐 음식료 업종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데 혼자 올라간다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자.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달러, 채권을 좀 저점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달러 이렇게 올랐는데 따라가야 되냐라고 네.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 지금 따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9월 말 10월 초에 코스피가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좀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 좀 쉬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좀 매수하신다면은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좀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뭐 FMC 직후에 뭐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부터 접근을 하신다면 특히 장기 채권이죠. 뭐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장기 채권, 경기를 좀 더 반영을 하는 장기 채권을 사신다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채권 쪽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고 현금을 좀 보유하시라, 반등이 나왔을 시에 그렇게 좀 챙겨가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달러와 채권을 좀 저점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네. 봐요. 어떤 업종을 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막 예를 들어서 10%가 빠질 때 통신이라든지 네. 뭐 손해보험이라든지 네. 또는 음식료 같은 업종들은 덜 빠진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정도밖에 안 빠지는 관점인데,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가져가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손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냥 안전자산 달러 채권을 사자는 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난 현금 비중이 많아서 지금부터 조금씩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될까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반도체, 음.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업종들을 좀 조금씩 모아가자. 떨어질 때마다 반등할 때는 내비두고 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은 뭐 23년, 24년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업종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긴축, 경기 침체 여러 가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이는 가운데서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죠.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탈세계화라고 하죠. 각자 도생을 하려는 구간에서 정책을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국방이나 이런 쪽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최근 굉장히 핫했던 이슈가 되었던 IRA, 네.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또한 자국 내에서의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려는 정책이고요. 그 전에 발표되었던 게 반도체 법안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마 중국도 시진핑 3연임을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도체와 향후 미래 산업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긴 호흡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 국방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긴 호흡에서 23년, 24년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이런 업종들이 아마 시장을 끌어가고 시장을 레벨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경기 방어주보다는 좀 안정자산 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세계가 탈세계화를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좀 눈여겨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또한 국방 관련주도 네. 좀 봐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긴 호흡으로 보시고 한 2년 정도 길게 내다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앞서 내용을 좀 토대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짧게 또는 뭐 올해 말까지, 네. 그리고 좀 24년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해드려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말씀드리면, 지금 2300선 초반 또는 2300선 밑에서는 그동안 미운홀이었던, 소외받았던 반도체나 인터넷 업종들을 조금 짧은 차원에서, 한 지수 측면에서는 100에서 150포인트, 주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한 5%포인트 정도의 반등을 노리고 짧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베어마켓 랠리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통상적으로 전 구간에서 가장 꼴찌였던, 못했던 애들이 한번 올라와 줘요.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하고 인터넷 업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코스피가 2400, 2450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채권하고 달러 좀 사시면 올해 말까지, 내년 초반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년 1, 4분기 중이나 좀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라도 코스피가 바닥을 잡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국방 업종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히 모아가신다면 아마 24년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관점,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관점, 24년까지 흐름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좀 뭐 바이앤홀드하는 구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짧은 매매를 통해서 내 자산을 잘 지키고 내 포트폴리오, 내 주식 계좌를 잘 지켜내신다면 아마 좋은 기회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